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실패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일반 투자자만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전문가들도 대부분 실패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제일 투자 신탁이 망한 이유는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실패했다. 또 LG 투자증권이 망한 이유도 애널리스트들이 실패했다. 결국 정권 전문가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쯤 이 주제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지금은 그래도 손실폭이 작지만은 아마 1년 정도 있으면, 지금부터 1년 정도 있으면 100명 중에 95%가 실패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권 전문가들이.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지금 그 포유 환율 연구소가 최근에 그 유명 방송 채널 쪽에 의견을 들어보니, 또 과거 그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유튜브 활동하는 정권 전문가들 한 8, 90%는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전문가인데 실패하느냐?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내 주식 투자자도 전문가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미국 등 해외 주식 뭐 안내하시는 분들, 어,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아요. 뭐 그쪽도 대부분 실패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실패 원인을 가만히 이제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실패 원인이. 첫째는 이제 뭐 지식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자산 시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화폐와 환율 관련 지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 경제 활동을 하는데 화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환율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학 교과서가 지금 뭐 고정환율 제도 이론을 기술하고 있고, 화폐는 이제 근본위 제도 이론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종이화폐 시대고 변동환율 시대니까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어, 지금 4월만 하더라도 포유 환율 연구소가 4월 초에 인버스 투자를 뭐 제한할 무렵에도 그때 대부분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엔비디아도 바닥이라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바닥이라고, 또 그 무렵에 테슬라 향후 지금 1000불밖에 안 되지만은 4000불까지 간다고. 그것도 3, 4년이면 된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지식의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식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분석 능력의 어머니인데 대부분 애널리스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정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 미국도 뭐 애널리스트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고, 한국도 애널리스트 의견을 전달하는데,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지식의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화폐와 환율에 대한 지식이 사각지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도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돈이 외환시장을 이동을 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또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돈이 분산이 일어난 거죠. 분산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이제 분산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외환 쪽에 가야 되는데 투자 그 방향이 결국 주식을 했다는 거죠. 또 채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식 투자자들도 실패보고 채권 투자자들도 실패한 거죠. 결국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고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최근에는 뭐 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일본 투자은행이나 펀드 등에서 그 뭐 미국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기대하는, 또 환율을 기대하는 그런 투자 형태를 보고 일본이 망했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라고 돈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투자은행도 돈 벌라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리고 실제 돈도 벌었어요. 왜? 환율이 올랐으니까요. 금리도 일본보다 높은데 투자를 했으니까 결국 돈 벌었는데 일본이 망한다는 논리를 편다는 거죠.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정작 망한 사람 누굽니까? 주식 될 줄 알고 주식 투자한 사람이 투자 손실이 생겼죠. 근데 일본 투자은행들은 그 엔화 약세 배팅한 거죠. 또 미국의 높은 금리에 배팅한 거죠. 그럼 양쪽 다 성공한 건데 그걸 두고 망했다라는 얘기죠. 일본이 망했다. 근데 정작 망한 사람은 주식 투자자들이죠. 그죠? 국내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일본이 망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능력이 어머니라는 거죠. 정권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또 뭐 지난해 3월경에는 경제 전문가들, 정권 전문가들 대부분이 중국 투자하라 했다고요. 근데 중국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능력이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 또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고 중국 투자해라 했거든요. 근데 무역수지 흑자와 기업이익은 또 별개예요. 무역수지가 흑자라도 그건 국가적인 얘기고, 또 중국은 다국적 기업이 많으니까 애플 등이, 또 독일의 벤처 등 자동차 3사 등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은 그래갖고 뭐 다른 나라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역수지는 흑자될 수 있어요. 근데 중국 기업이 영업이익이 발생했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발생 안 한 건 어떻게 하느냐? 부채가 자꾸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능력이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쪽도 그 유통 속도가 더 중요한데 전부 다 화폐 공급량만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본원 통화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통화는 M2잖아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식의 사각지대이기도 하지만은 지식이 구체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 현상도 물리적 현상의 일부거든요. 근데 경제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물리 지식에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물리학을 뭐 구경도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세대들은 그나마 중학교까지는 물리학을 했는데 지금 세대들은 뭐 50대 이하일 거예요. 물리학 구경도 못한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또 정권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제 현상도 물리적 현상이란 말이죠. 여기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고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과 시간은 분리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공간과 시간이 분리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죠.
뭐 경제 이론이 다 그런 거니까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 이론이. 그러니까 실제 경제 현상은 시간이 가잖아요. 또 경제 활동도 시간이 가는 것을 전제로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경제 이론만 가정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시간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응용이 안 되지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업 실적을 무시하고 테마 중심으로 투자를 본인도 하고 또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청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도도 하는 거죠. 거기 카카오고 2차전지고 뭐 테마 주식이기도 하고 실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 뭐 테슬라도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뭐 캐시우드가 대표적인데 4,000달러 간다는 사람이 캐시우드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뭐 고점 대비 7, 80% 내렸단 말이죠.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메타 관련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로블록스 주식, 뭐 쿠팡 다 그런 주식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수 향방을 무시한 투자를 제한해요. 종목 투자하자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것이 어떤 종목이냐 하면요, 그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 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하죠. 요즘 엔비디아 주식이 대표적이죠. 테슬라도 하루에 12% 내리더니 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이죠. 그런데 종목 투자하자는 거죠. 지수는 관계없이 또 그런 주식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요. 주가 결정 원리에도 안 맞고. 그래서 경영을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공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테슬라 공매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뭐 미국 최고 기업을 경영해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들이죠. 그분들이 미국 최고 기업을 경영해 봤으니까 정말 전문가들이죠. 그 진정한 전문가는 테슬라를 공매도 하고 아마추어들은 매수 하락하고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거품 발생을 추격 매수 유도해놨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주식을 추격 매수 유도해놨고 주가가 하락하면 버티자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 중에 70%는 부도나거나 10년이 지나도 원본 회복이 안 되는 주식이 많아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 한국도 앞에서 제일투자신탁하고 LG 투자증권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그 부도 위기를 초래한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앞에서 얘기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차트가 그게 주가 결정 원리를 설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트를 이용하느냐, 앞에서 6개 이유 때문에 차트를 가지고 나온다고 보거든요. 포유 환율 연구소가 그 진단하는 거는 차트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그러면 차트를 가지고 나올까? 오르면 오른다 하고 내리면 내린다는 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차트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나올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한 6가지 그 지식의 사각지대, 그 다음에 경제현상과 물리현상을 그 상호작용과 굉장히 밀접한데 전혀 응용 능력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화폐도 유통속도가 중요한데 공급량을 중요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장사 수단이 차트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반복했고 결국 본인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음, 그 영업 적자가 나는 기업을 추천한다는 거죠. 본인도 투자를 하고. 그것이 대표적인 게 쿠팡이고 아이온큐다. 그래서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가 비단 투자자들만의 문제냐, 아니면 정권 전문가들도 똑같으냐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노는 이유는 지금 향후 1년 동안은 앞에서 제가 얘기한 7가지 이유 더하기,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1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투자 손실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선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정권 전문가도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옥석을 가릴 수가 있어요. 종목도 옥석을 가려야 되지만은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나 정권 전문가들도 거기서 옥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 묻힌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런데 실상은 그 엉망인데 마치 전문가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